이번 강의는 건물 분양에 대한 강의입니다. 건축되어져 있는 건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달리요, 분양 예정인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분양 광고와 모델 하우스를 보고 분양받는 것이어서, 분양 광고나 모델 하우스와는 건물의 입지 조건이나 건물의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고, 입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중복 분양되거나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아예 분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되는 건물에는 아파트, 상가, 수익형 호텔 등 종류가 많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도 법적으로는 조합원이 되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자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는 방법이지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업무대행사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데, 우선 이들의 역할부터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땅을 매입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분양 공고 등을 담당합니다. 참고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모두 조합이 시행사가 되고, 업무 대행사는 조합의 일을 대행해 줄 뿐입니다. 시공사는 그럼 뭘까요?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서 공사를 하는 건설 회사입니다. 신탁사는요? 신탁사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 지출과 계약금, 중도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회사지요. 시행사와 별도로 신탁사가 있는 이유는요, 시행사는 대출을 받아서 분양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시행사의 채권자들이 시행사 명의 계좌 등 재산을 압류하면 시행사는 분양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그때까지 분양받은 사람들이 고스란히 권리를 잃게 되므로 어떤 차단막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차단막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바로 신탁회사입니다.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분양사업과 관련한 모든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 시행사의 자금 상태와 무관하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업에 신탁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 분양금 입금 계좌를 신탁회사의 계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판결은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가 건축법상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파트 복층 구조 공사를 시행한 후에 이를 수분양자에게 인도하는 불법 행위를 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등 손해를 입은 사안이었어요. 시공사도 이런 불법 행위에 관하여 시행사와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함으로써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시행사와 시공사가 일정한 경우에는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건축 분양과 관련한 많은 분쟁 중에서 중요한 분쟁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아파트 상가 등 분양 계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광고,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모델하우스나 카탈로그의 내용은 청약의 요인에 불과해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전, 광고의 다수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책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기망 등의 불법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집합 건물의 분양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셈이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 외형 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에 비춰서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은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하면서 원목마루, 유실물 단지, 테마공원 등 이런 외형 재질 등에 관한 것이나 콘도 회원권 등 부대시설에 관한 광고는 이행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므로 이게 설령 이제 선전 광고에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소비자들은 해당 시설의 설치를 청구하거나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금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에 분양계약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려운 단지 주변 도로, 지하철, 녹지공원 등 이런 거는 분양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 설치 가능성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기망행위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면 표시광고법 제10조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환경과 입지 등에 관한 허위 과장 광고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요.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하면서 공원 조성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어.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이 바로 앞에 조성돼서 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게 될 것처럼 광고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고요. 해양공원에 어떠한 시설이 설치될 것인지, 언제 완공될 것인지 등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앞에 호텔, 컨벤션 센터, 워터파크, 콘도, 쇼핑몰 등이 구비되는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광고한 경우, 이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고요. 제3연육교가 도시기본계획에는 포함되으나 건설시기, 사업비, 부담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설계와 시공 수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이용이 가능할 것처럼 실현 가능성과 완공 시기를 부풀려서 광고한 경우,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앞에 상업용지와 주차장 부지에 대해 변경을 검토 요청만 하고 아직 계획 변경 승인을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대형 할인 매장 부지로 광고한 경우, 이런 경우 등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과 시공의 선후 관계에 따른 구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 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합니다. 여기서 청약의 유인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약을 알아야 되는데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청약과 승낙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일치하면 이제 의사가 합치게 돼가지고 그게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먼저 제시하는 거를 이제 청약이라 하고요. 약속을 청한다 이런 말이죠. 승낙이라고 하면 그 오케이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청약의 유인은 뭐냐? 청약의 이전 단계로서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약의 유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청약을 했다. 아직은 이 단계에서는 계약이 되지 않은 겁니다. 청약을 유인했는데 청약을 해왔다. 그러면 내가 오케이 했다. 그때 비로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다음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선분양,
후 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의 거래 사례에서 비록 분양 광고의 내용, 견본주택의 조건 또는 건물의 업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중에서 아파트 등의 외형, 재질, 구조 및 실내 장식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게 계약 내용으로서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은 수분양자는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 시에 달리 이를 유보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확인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는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은 선분양 후 시공의 경우에 하나는 겁니다. 선분양 후 시공이 뭐죠? 분양부터 하는 거죠. 즉 아직 건물도 안 지어놓고 모델하우스에 사람들 불러 모아서 광고를 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분양계약이 맺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분양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시공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분양이죠. 예, 일반적인 분양은 선분양 후 시공인데요. 반면에 선시공 후 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거나 또는요, 선분양 후 시공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계획했는데 이게 계획과 달리 이제 준공 전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준공 후에 분양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보면요, 수분양자는 실제로 완공된 아파트 등의 외형 재질 등에 관한 시공 상태를 이제 직접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서 이제 완공된 아파트 등 그 자체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비록 준공 전에 분양 안내서 등을 통해서 분양 광고를 하거나 견본주택 등을 설치한 적이 있고, 그런 광고 내용과 달리 아파트 등이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완공된 아파트 등의 현황과 달리 이제 분양 광고 등에만 표현되어 있는 아파트 등의 외형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지금 이 분양계약 시는 이제 선시공된 다음에 이제 분양계약입니다. 아파트 등의 현황과는 별도로 다시 시공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이것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이거는 이제 묵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후 시공된 건물을 보고 계약했기 때문에 뭐 시공 전에 뭐 광고가 좀 달랐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분양 후 시공의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 등의 단지 중에서 일부는 준공 전에, 일부는 준공 후에 분양된 경우는 어찌 되느냐? 각 수분양자마다 분양계약 체결의 시기 및 아파트 등의 외형 재질 등에 관한 구체적 거래 조건이 분양계약에 편입되었는지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어떤 분양자는 준공 전에 계약을 했고 어떤 수분양자는 준공 후에 분양됐으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살펴봤어. 분양회사와 각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 광고, 견본주택 등을 이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 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지만 선분양 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의 거래 사례에서 분양 광고의 내용, 견본주택의 조건 또는 건물의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중에서 아파트 등의 외형, 재질, 구조 및 실내 장식 등에 관한 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이제 보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또 다른 판결을 보면요,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성낙과 결합해서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청약은요. 근데 청약의 유의는 다르다는 거죠.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피유인자, 그러니까 이제
청약을 유인했는데, 유인당한 사람이 피유인자지 않습니까?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죠. 수분양자. 수분양자가 이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양자죠. 분양자가 성락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이제 성립되는 거라서 이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구분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분양회사가 광고하고 뭐 설명을 하죠. 하고 나서 이제 분양자가 아 그래 내 이거 계약하겠다 이러면 이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으면 이제 분양회사가 자기도 도장 찍고 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이야기되는 것은 그냥 청약의 유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위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르면요.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의 내용은 이제 청약의 유인이다. 그게 일반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분양 후 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거래 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 호수, 평형, 입주 예정일, 대금 지급 방법과 시기 정도만 이제 기재되어 있고요.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 재질, 구조 및 실내 장식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 재질 등 이런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한 분양계약은 이게 이제 자체로서 완결된 거라고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보기 어렵죠. 그래서 비록 이제 분양 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건물의 분양회사가 수분양에 향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설명 중 구체적 이제 거래 조건, 즉 아파트 외형 재질 등에 관한 것이 이제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은 수분양자는 이제 이걸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제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분양계약 시에 뭐 이따가 설명행가와 달리 이제 뭐 계약한다 이런 이의를 유보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은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거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의 외형 재질에 관해서 별다른 내용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이제 보기 어렵고요. 이런 이제 아파트 분양계약은 목적물의 외형 재질 등 이게 이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죠. 그리고 각종 인쇄물에 의해서 구체화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광고 내용 중에서 뭐 도로 확장 이런 거는 이제 아파트의 외형 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게 이제 도로 확장은 그 아파트 건설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거는 그 광고 내용이 그대로 이제 분양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이와 달리 뭐 온천 광고라든지 바닥재 광고라든지 유실수 단지 광고라든지 테마공원 광고는 아파트 외형 재질 등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콘도 회원권 광고도 이제 아파트에 관한 건 아닌데 부대 시설에 준하는 것이면 이것도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분양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한편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한 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한 대부분 판례를 보면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 규정뿐만 아니라요.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례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고요. 일단 이제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요.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뭐 인정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든지 거래 과정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요,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대방에 대해서 그 몰랐던 데 대해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책임 제한은 될 수 있지만 고지 의무 자체를 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이 분양자들도 이게 뭐 노력을 하면 알 수가 있는 사항이죠, 대부분요. 그러니까 뭐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과실이 있어서 이런 고지 의무가 없다고 하면 실제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져야 되는 그런 경우 예를 보면요. 공동묘지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 공동묘지가 주거역 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계약 체결을 하거나 또는 할지 말지 또는 이제 가격에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공동묘지가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대규모 공동묘지를 이제 가까이 있으면요. 이게 눈에 보인다. 이 보이는 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상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반하면 최소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겠죠.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면요. 아파트 구입할 때는 건축물 자체뿐만 아니라요. 주변 도로, 학교, 편의시설 등 기반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개발 호재 등은 부동산 매입에 있어서 매수인의 결정에 결정적인 이제 뭐 결정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는 개별 호재 등을 적극적으로 기재하는데 관련 기반 시설에 관한 무책임한 과장 광고를 해서 소비자와 큰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그게 과장 광고였음을 깨닫고 소송 진행하려고 할 때는 이미 광고물 등이 폐기된 상태라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최근에요. 주택 분양 광고와 관련한 주택법을 개정해서 주택공급업자가 분양 광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고요.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표시 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하면 허위 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통상의 주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 일방적 개발 계획에 근거해서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 전철화와 관련해서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가지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이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겠죠. 그래서 이런 광고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니까 건설회사는 수분양자에 대해서 표시 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한편 지자체는 매년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분양사가 지자체의 도시 개발 계획을 이용하여 광고를 했는데 추후 이제 개발 계획이 백지화된 경우죠. 이거는 이제 분양사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위 광고가 아닌 것으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허위 과장 분양 광고의 경우 분양계약 취소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소송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렇게 이제 두 종류가 제기되거나 주의적으로는 분양대금 반환하라 이렇게 소송하면서 이제 예비적으로는 거기 안 받아들여질 때를 대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수분양자가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에 분양계약이 해제돼 가지고 소급해서 소멸하게 되면요, 해제 효과로서 당시까지 납입하였던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요, 향후 분양대금 지급 채무는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제 차액 사액 상당의 손해배상 손해도 없어지게 돼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분양의 허위 과장 광고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4호 부동산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이 있어 상세하게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 지침은 이제 주택, 토지,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의 분양과 임대차까지 포함했어요. 그 분양이나 임대차 광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허위 과장 광고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서 거기서 거의 빠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 토지,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이걸 분양받거나 임대차한 경우에 그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가 아닌지 의심되면 바로 이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4호 부동산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이 있습니다. 요거 머릿속에 잘 넣으셨다가 그때 이제 필요하면 그거를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방대하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냥 이런 지침이 있다, 지침이 있고 모든 종류의 부동산 분양과 임대차에 관해서 허위 과장 광고가 의심되면 무슨 지침이 있다더라, 이 심사 지침이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교재에 나와 있다.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그때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